안녕하세요 여러분, 담임쌤TV의 담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임용고시 중에서도 영어 수업 실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2차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 날에는 아침에 심층 면접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집단 토의를 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수업 실현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수업 나눔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세 번째 날에는 영어 수업 실현 그리고 나서 영어 면접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영어 수업 실현 만점을 위한 팁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께서 기틀을 잡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어 수업 실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궁금하실 텐데요. 시중에는 다양한 영어 수업 실현 그리고 영어 면접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책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패스는 많은 임고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스크립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2020년도 파트에서는 제가 기출 문제를 복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스크립트 또한 제가 2020년도 경기도 영어 수업 실현에서 만점을 받은 스크립트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준비해 두셔야 할 것은 내가 어느 기출 문제를 풀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생각이랄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활동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살려야겠다 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책을 한 권 이상을 꼭 구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책 이외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공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공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꾸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을 비롯해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다루실 것은 아무래도 기출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기출문제를 최근에서부터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끝에까지 한 차례 한 차례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이런 종이에 적거나 하면은 내가 어느 해까지 풀었는지를 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수업 실현을 구상했는지를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거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여러 권의 공책을 두었는데 2018년도 세 종을 풀었었네요. 제가 6학년 듣기 말하기 통합 수업 전개 이런 식으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정리해 둘 수 있기 위해서 공책을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 풀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문제를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연습 문제들을 많이 구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은 바로 이러한 폴더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폴더 외에도 5가지로 더 분류되는 폴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한 폴더에는 집단 토의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한국어로 하는 수업 실현, 영어로 하는 수업 실현 이렇게 본인이 그때 받았던 피드백이랄지 아니면은 그때 내가 받았던 연습 문제랄지 그런 A4 종이들을 담을 수 있는 폴더를 갖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터디를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할 때가 대다수인데 그 종이들 이제 집에 가 보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폴더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작은 종이들을 담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종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뭐 제가 그 당시에는 수학을 연습했었나 봐요. 뭐 수학이 4학년, 뭐 28명 이런 조건들을 적어 놓고, 그리고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연습을 하실 거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A4 용지를 딱 접어서 우리가 수업 실현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폴더에 잘 담아 두셔서 우리가 막바지 이제 복습을 할 때 잘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팁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셔야 할 것은 시계 그리고 타이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계를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임용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험이에요. 특히나 이제 면접은 그 시간이 뭐 6분, 4분, 10분, 15분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 감각을 갖고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면접 당일날 실수를 하지 않겠죠. 자, 보통 많은 분들이 검은색 밴드로 되어 있고 안은 하얀색이고 이제 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작은 손목시계를 고르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능시계라고 검색하시면은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활용 방법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와 그리고 뭐 수능시계의 다른 점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계를 사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능 시계를 구비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3일차에 이루어질 영어 수업 실현과 면접은 총 10분이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영어 수업 실현은 6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6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나갑니다. 자, 이 시계는 실제로 저희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계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능 시계와 매우 비슷하게 명확하게 시간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손목시계를 여러분들이 구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12시로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12시는 우리가 딱 보았을 때 12시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보기가 굉장히 용이하시죠. 우리가 이제 영어 수업 실현을 보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침을 딱 12시가 되기 6분 전으로 맞춰놓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실현 영상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제가 그 시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 클립을 딱 눌렀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6분에서부터 2분쯤 지났을 때는 활동 몇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3분이 지났을 때는 어디쯤이 되며, 이제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내가 마지막 활동에 들어가고, 이제 종이 올리기 한 10초 전에 내가 딱 마지막 멘트를 해야겠다 라는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신다 보면은 약간 신체 감각적으로 이쯤 되면은 3분이 끝났을 거야, 5분이 끝났을 거야 하는 게 느껴져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딱 6분 안에 완벽하게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을 드릴 텐데요. 세 번째 팁은 스터디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로써 임용고시 1차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데요. 지금쯤 이제 카페나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스터디할 사람 구해요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제 몇 명을 할 것인지, 며칠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크로스 스터디는 어떻게 할지, 짝 스터디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열심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는 스터디 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스터디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스터디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3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각자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일단 저희 스터디에는 재수생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경인교대 4학년 현역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스터디를 이루면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의 목적을 굉장히 충실히 이뤄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스터디의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3명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3명 혹은 4명. 그 이유는 이제 수업 시련이 6분에서 10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매 스터디마다 한 번씩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라는 수업 시련에서는 수업 나눔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명이 모든 것들을 돌릴 때가 되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서 한 번씩 돌린다고 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제공해 줘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은 한 명에게 할당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으로 막바지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텀을 돌려야 돼요. 수업 시간은 2개를 하고 3개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른 스터디와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 토의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3명이 딱 적당합니다. 일단은 시간 소모적인 면에서도 3명이 딱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단 토의라는 것을 해야 할 텐데요. 집단 토의에서도 만약에 스터디의 인원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집단 토의에서 이제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집단 토의에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해보고 그 감각을 늘려갈수록 유리한 것인데, 매 스터디마다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서는 시간 낭비이고 또 손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명 혹은 4명이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크로스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크로스 스터디, 우리 스터디의 몇 명과 저 스터디의 몇 명이 이제 바꿔가면서 서로 어떤 수업 시련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집단 토익에서는 기조 발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스터디 운영 방식은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모로 알아볼 수 있기에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 스터디를 하기에도 3명 내지 4명이 딱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크로스 스터디가 중요한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 시련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언을 그러니까 집단 토의에서 발언을 하는지에 대한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용은 굉장히 충실한데 말이 조금 빠르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좀 느릿느릿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서 핵심을 느낄 수 있기에 굉장히 좋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겠죠. 당신의 이미지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 정말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라는 이제 피드백을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내가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크로스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공유인데요. 일단은 임용고시는 그 자체로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에서는 그 해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임용 문제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임용고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테마, 그러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릴 거예요. 이번에는 집단 토의에서 뭐가 나온다더라 하는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에서는 이제 3번째 분이 현역분이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그 과에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스터디와 저희를 이렇게 크로스 스터디를 연결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 스터디에서
거기에서는 임용 코칭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던데 그렇다면 나도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아야겠다 라면서 이제 연습 문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미 정보 공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크로스 스터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학생이 우리의 스터디의 일원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크로스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공유하셔야 돼요. 정보 공유를 하는 이유는 모든 대학교에서는 임용고시생들을 위해서 특강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그 특강에서는 올해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정보가 공유되고 그 학교 내부에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에 따라서 연습 문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습 문제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수업 스타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크로스 스터디, 그리고 그 지역의 교대생들과 함께 하는 스터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팁은 구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연습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스터디실을 빌리실 거예요. 첫 번째는 유료 스터디실, 두 번째는 대학교의 강의실, 세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교실을 빌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세 번째인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임용고시가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 교실에 대한 감각이 없이 딱 들어가시면 놀라실 수 있어요. 책상이 이렇게 낮았나? 혹은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넓었나? 라고 이제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실이나 강의실에서 연습을 하시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 수업 실현을 하는 감각을 조금 키우시면은 실제 당일날에 여러분들이 덜 떠시고 덜 당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영어 수업 실현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면접 그런 구도들은 차후에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수업 실현은 이제 한 교실에서 창가 쪽에 면접관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제 책상이 하나, 둘, 셋 나란히 되어 있고 그분들도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그분들 앞에 이제 마주보고 한 2m에서 3m 사이 정도 되는 거리에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수업 실현 이후에 영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수업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오른쪽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칠판 앞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듯이 칠판 앞에서 선 채로 이제 수업 실현을 시작하실 거예요. 바로 그러한 구도 그리고 동선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기본적인 구도 틀은 그러하고요. 우리가 수업 실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발언이죠. 내가 어떤 발언을 언제 했을 때 점수가 주어지고 아니면은 점수를 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달려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동선으로 가는지예요. 이제 동선을 여러분들이 짜실 때 최대한 다양하게 가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선을 짤 때는 V자로 갑니다. 한 번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에서 제가 염두에 뒀던 것은 절대로 면접관 분들을 등지고 서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연이어서 수업 실현이 이루어질 때 나만의 이제 독창성이 보이기가 어려울 텐데 거기에서 등마저 지면은 너무 이제 기억에 남지 않는 수업 실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실현을 할 때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별 지도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2020년도 경기도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8명의 부진 학생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수업 실현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저는 다영아 하면서 창가를 마주 보는
방식으로 제가 앉아서 이제 피드백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창가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내가 이 조건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 면접관 분들을 등지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터디 차원에서 스터디 원들끼리 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하고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이제 면접관 분들 앞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면접관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고 거기에 이제 스터디원들이 자리에 있으면 더욱 좋겠죠. 처음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수업 실현하는 것도 너무나도 민망스럽거든요. 하지만 이제 차차 연습을 진행하면서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지 약간의 쇼맨십을 더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하면서 이 수업실은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수업적인 재능이랄지 아니면은 이 수업 그 조건을 내가 얼마나 충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드는 수업 실현을 차차 구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의 저의 영상인 영어 수업 실현 만점을 위한 팁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책, 폴더, 공책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하실 수 있게 침이 잘 보이는 시계 그리고 타이머를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터디를 구성하실 때는 너무 많지 않은 3명에서 4명 선에서 스터디를 꾸리시고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집합하는 것이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스터디 강의실이랄지 아니면은 스터디실을 아니면은 정말 운이 좋게 되어서 교실을 빌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며 그리고 나의 그런 행동 반경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도를 잘 생각해 놓으시는, 잘 염두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큰 틀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나가시면 좋을지 그 기틀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2탄에서는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합격기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